너희들한테 한 푼이라도 남겼을 것 같아. 한진태와 진나영의 비열한 속마음을 눈치챈 김마리가 두 사람의 계략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가며 김마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정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한 그 넥타이 핀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마리는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되새기며 그 낯설지 않은 물건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한진태가 김마리에게 선물했던 물건들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혼자서 고민하던 끝에 우리에게 유품 상자를 다시 보여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품이 김마리에게 어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김마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마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순정 씨의 유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현우도 의아해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현우가 유품 상자를 들고 김마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어두워졌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유품 상자가 차분히 놓였습니다.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치 상자 안에 숨겨진 진실이 김마리의 앞날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마리는 천천히 상자 안을 뒤지며 넥타이 핀을 찾아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어쩐지 묘한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손에 들린 넥타이 핀을 빛에 비춰보며 김마리는 한진태가 이 물건을 갖고 있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마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넥타이 핀은 분명 한진태의 것이었습니다. 한진태가 과거에 이런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김마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김마리는 넥타이 핀을 손에 든 채로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 넥타이 핀 혹시 내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 본 적 있어?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김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게 내 아빠가 예전에 갖고 있던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이게 네가 잃어버린 과거를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야. 현우는 김마리의 손에 들린 넥타이 핀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이걸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김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아직 보여주면 안 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게 많아. 선영씨, 혹시 정순정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특히 이 넥타이 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선영은 김마리의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넥타이 핀을 내밀면서 내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김마리는 선영의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선영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현우를 데려가서 우리라고 속였던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현우가 아닌 우리로 키웠으니 아마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게 아닐까요?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넥타이 핀이 그때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선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김마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 이 넥타이 핀을 보여주셨나요? 그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김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찜찜해서 이걸 진태 씨에게 보여주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드러날 것 같아서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늦은 밤 김마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얽히고 설키며 떠올랐습니다. 한진태는 늘 정순정을 모른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이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김마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진태와 순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김마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정이 해들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하지만 진료 기록은 한진태가 이미 빼돌린 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순정이 한진태의 넥타이핀을 가지고 있었을까? 김마리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도대체 왜? 김마리는 혼잣말을 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진태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김마리는 결심을 굳히고 해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간호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순정의 진료 기록에 복사본이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 한진태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김마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마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해들 병원의 긴 복도를 걸으며 김마리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병원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감, 그리고 긴장감이 김마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김마리는 해들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김 간호사님을 찾아가야겠어. 오래된 기록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김 간호사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순정의 마지막 진료 때도 함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 사무실에서 김 간호사를 찾은 김마리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간호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김마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요즘은 병원에 자주 안 오시더니. 김마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정순정 씨의 진료 기록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김 간호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순정 씨라면 몇 년 전 돌아가신 그분 말씀이시죠? 하지만 그분의 기록은 이미 사라졌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김마리는 김 간호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혹시 복사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기록이 정말 중요해서요. 김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기록이 사라지기 전 몇 가지 복사본이 보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관실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마리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김 간호사님, 그 보관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마리를 안내했습니다. 보관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씩 파일을 꺼내며 김마리는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라도 한진태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가 이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뒤 김 간호사가 한 파일을 꺼내들며 김마리에게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순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진료 기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그 속에 담긴 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김마리는 손에 든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진료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정의 이름이 적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김마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지에 적힌 주치의의 이름을 보자 김마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마리를 뒤흔드는 이름이었습니다. 한진태. 김마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진태가 순정의 주치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마리에게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정순정을 모른다고 했었고 정순정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한진태는 처음부터 정순정을 알고 있었고 그 관계를 숨겨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마리는 갑작스러운 배신감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진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김마리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의 주치의였다면 정순정이 해들병원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한진태가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정의 아들도 한진태의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태 씨는 현우가 정순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단 말인 건가? 김마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의 아들을 보고도 일부러 외면했다는 추측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김마리는 더 이상 한진태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을 덮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말, 그동안 정순정의 진료 기록을 없애려고 했던 행동들, 그리고 정순정과 현우를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과거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그 과거가 김마리와 현우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진태 씨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김마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진태의 마음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마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진태,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어두운 서재 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나영은 책상 너머에 앉아있는 한진태를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나영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속에는 한진태의 목소리가 담긴 치명적인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그 비밀이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쩌실 거예요? 진나영은 차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파일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진태는 답답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영아, 그건 너무 지나치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잖니. 너도 알다시피 현우는. 아버님, 이제 핑계는 그만 대세요. 진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아니라 우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요. 한진태는 고개를 들어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아, 그 녹음 파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진나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파일을 들고 있는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진태는 머리를 감싸쥐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영아?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만 현우와 수지를 막는 것은 내 능력을 넘어선 일이야. 그들은 이미 어머니의 마음을 얻었어. 해들재단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진나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내세요, 아버님.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현성 씨가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와 수지가 절대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버님이 힘을 쓰셔야 해요. 한진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영아, 내가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니? 내가 어떤 힘을 쓴다고 해도 마리가 결정을 내릴 텐데 난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진나영은 의자를 밀며 일어서서 한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이 찾으셔야 할 문제죠. 이 파일이 세상에 나가면 아버님은 끝이에요. 어머니도 아버님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진태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마치 그 작은 물건이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이라도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아, 제발 이 일을 그만두자. 현우와 수지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이건 너무 위험해. 진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한진태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현성 씨에게 재단을 물려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어요.
한진태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영아,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전부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겠니? 진나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아버님이 지금 이 순간 한현성을 후계자로 만드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곧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선택은 아버님이 하세요. 마침내 한진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나영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나영아,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파일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마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겨야 한다. 진나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녹음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아버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저도 약속을 지킬게요. 이제 우리 현성씨가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한진태는 고개를 떨구며 무거운 마음으로 진나영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나영이 나가는 동안 한진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참하게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진나영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한진태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해질녘 김마리는 한진태와 마주할 결심을 굳히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넥타이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진태가 순정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마리의 마음은 결연하게 다져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한진태와 대면할 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김마리가 한진태의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김마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진 김마리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방법을 찾아내셔야 해요. 진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성씨가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와 수지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요. 한진태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나영아,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김마리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난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김마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나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진태가 그 요청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자 김마리의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한진태의 배신감이 김마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한진태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진나영과 한진태가 또 어떤 계략을 꾸밀지 모른다는 생각에 김마리는 화를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진나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현성씨를 위해서라면 아버님이 무엇이든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김마리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나영이 한진태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협박의 내용이 한진태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자 김마리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진태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김마리는 그 진실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들은 후 김마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한진태를 당장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김마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또 무슨 음모를 꾸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마리는 조용히 서재에서 물러나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마리는 곧바로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진태의 거짓말과 진나영의 음모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며 김마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한진태.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진나영, 네가 뭘 하려는지 전부 다 막아버릴 거야.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김마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상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변호사는 김마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긴장감을 느끼며 곧장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마리는 책상에 놓인 넥타이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지금의 모든 혼란을 일으킨 시작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한진태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서서히 일어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진나영, 네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막아낼 거야.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할 순 없어. 김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김마리는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고 그들이 꾸미는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김마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김마리의 사무실에 들어섰고 김마리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마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넥타이핀이 놓여 있었고 김마리는 변호사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이 외부에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돼요.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한 태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비밀리에 처리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마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내 아들 현우를 나에게 다시 입양시키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내 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김마리의 요청에 놀랐지만 곧바로 메모를 하며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입양 절차를 비밀리에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요청이 있으신가요? 김마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들재단의 모든 것은 현우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고 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김마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결단의 무게를 이해하면서도 이사장으로서의 김마리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사장님, 해들재단의 상속과 관련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도 비밀리에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현우가 재단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절대로 재단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유언장이 완성되는 즉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직접 내게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김마리의 요구를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유언장은 신속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입양 절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비밀리에 처리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부담이 내려앉은 것 같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한진태와 진나영의 음모를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현우를 온전히 자신의 아들로 그리고 해들재단의 진정한 후계자로 만드는 일이 김마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변호사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진태와 진나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변호사는 김마리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일을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우 씨가 해들재단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김마리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김마리는 한동안 넥타이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마리는 마음속의 불안을 억누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준비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해들재단의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마리는 의도적으로 대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습적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과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지만 김마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현우는 김마리의 곁에 앉아 있었고 회의실은 곧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마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내 아들 현우를 다시 나의 법적 아들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들재단의 모든 것은 현우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 발표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진태와 진나영이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고 김마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한진태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우리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오? 진나영 역시 당황한 얼굴로 김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현성 씨가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꾸실 수 있어요? 김마리는 두 사람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머니에서 작은 넥타이핀을 꺼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고요해지면서 김마리가 내민 넥타이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김마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넥타이핀 한진태 씨에게는 아주 익숙한 물건일 겁니다. 한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진나영 역시 넥타이핀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마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 전부 알고 있어요. 김마리는 한진태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진태 씨, 정순정 씨를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 그리고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던 것,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넥타이핀은 당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물건이에요. 한진태는 말문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마리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반박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 속에 담긴 배신감과 분노가 한진태를 압도했습니다. 한진태 씨, 이혼을 통보합니다.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현우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김마리에게 반박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마리는 이어서 진나영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나영, 너도 이제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사기꾼을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구나. 진나영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현성 씨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요. 하지만 김마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성이는 내가 챙길 거야. 너한테는 이혼 변호사가 찾아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렴.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지만 김마리의 결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고 한진태와 진나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단호한 결단으로 한진태와 진나영은 김마리가 지켜온 모든 것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김마리는 이제 남은 자리를 정리하며 현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의 음모는 무너졌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